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옥죄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에서 책임자 처벌 등의 표현을 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 의원을 뽑는 다음 달 재보궐선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후보들이 출마해 대선 전 지역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으로 이전한 15개 공공기관들이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공공기관 취업문을 뚫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경상북도가 3천억 원이 투입될 통합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세월호 인양 모두 지켜보셨죠? 3년 만에 세월호 인양인데 이제 남은 건 진실 인양입니다. 대구 경북으로 옮겨온 15개 공공기관들이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열었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민을 많이 채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채용률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대구 경북 15개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 양질의 일자리인 공공기관 취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각 기관들이 마련한 상담 부스마다 도움이 될 만한 취업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비전을 생각한다면 또 약간 그런 면도 있고요. 약간 그런 면에서는 공공기관이 많이 이점이 있어가지고 우선은 높은 목표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잡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행사는 2012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전 초기보다 지역인재 채용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지역민의 기대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감정원 등은 지난해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았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 9.4%, 한국가스공사 13.1% 등으로 평균 채용률이 21.3%였습니다. 경북 지역 공공기관은 대구보다 더 인색해 한국전력기술 7%, 대한법률구조공단 9% 등으로 평균 채용률이 17.4%에 머물렀습니다. 전국 평균 13%보다는 높지만 이전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인재 채용률을 30%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신규 인력의 35%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만큼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유출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민 할당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처럼 지역 인재 채용률이 낮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구직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도움이 될지 알아봤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채용 박람회마다 구직자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 가산점도 주고 있지만 구직자들의 대응 부족으로 지역 출신 채용 비율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좀 가깝게 붙어 있고 여러 학교들의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잖아요. 공공기관별 채용 정보를 보면 공공기관이 더 이상 어학이나 시사상식 같은 과거에 강조됐던 스펙만을 취업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니 토익이니 어학이니 NCS니 이런 게 학점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말하는 지역인재의 의미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동일 지역 대학 출신을 지역인재로 간주하고 가산점을 주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출신 혜택이 없습니다. 가령 경북에 있는 영남대 출신이 대구 혁신도시 일부 공기관에 지원하면 가산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관마다 직무에 맞춘 취업 전형이 세분화돼 있어 맞춤형 준비가 필요합니다. 채용 공고가 나가면서 직무기술서가 나갑니다.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업무와 그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익히시면
공공기관 구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지역 인재에 주는 가산점을 바탕으로 미리 갈 곳을 정하고 직무에 맞는 취업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전략이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차원으로 지급할 금액이 광주나 수원 군공항에 비해 많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원금을 올리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밝힌 대구 통합공항 이전지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3천억 원. 댐으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의 지원 사업비처럼 마을 회관, 도로, 이주단지를 건설하거나 소음 완충 지역을 매입하는 등 주민 복지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대구공항과 함께 이전이 진행 중인 광주와 수원 군공항의 이전지 지원 사업비는 4,500억 원과 5,100억 원으로 규모가 작은데도 대구공항보다 많습니다. 이에 경상북도가 이전지 지원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들을 진행할 거고요. 용역 결과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광주, 수원 군공항 수준으로 지원 사업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찾는 게 용역의 주 임무입니다. 이와 함께 이전지 주변에 공항과 연계한 산업이 어떤 게 있을지 찾고 공항 이전 피해와 갈등 저감 대책도 제시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지 지원 사업비의 재원이 대구공항 기존 터 개발 이익에서 새 공항 건설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어서 3천억 원이 현재로서는 최대라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 과정에서 이전 후보 지자체 간의 갈등을 풀어주어야 할 경상북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이번 용역을 계기로 이전 사업을 주도적으로 챙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응해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북관광공사 안에 사드 대응 실무 대책팀을 설치하고 현지 SNS 등 온라인을 통한 개별 관광객 유치, 특수목적 관광단 유치 등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또 일본과 대만, 동남아시아 마케팅을 강화하고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시장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대구시 수성구 제3선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 시의원을 뽑는데 보수, 진보, 무소속 등 다양한 색깔의 후보들이 출마해 대선에서의 지역 민심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용 후보는 도덕성에 흠집이 난 당의 명예 회복과 함께 도시계획 전문가임을 내세워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덕적이나 또 전문성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나 여기에 대해서 공천 심사위원들에게 많은 질의를 받고 거기에 심사에 통과되어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의 전경원 후보는 선거 승리를 통해 바른정당이 보수의 적통임을 증명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굉장히 힘든 시점입니다만은 저는 바른정당의 후보자로서 바른정당이 지향하는 깨끗하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저 젊은 일꾼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윤 후보는 지방의회 출범 26년 동안 야당 출신 선출직 시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대구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 시의원 선거 중에서 197대 0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대구는 오로지 한 가지 색깔만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셨습니까? 이제는 대구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최규현 후보는 지역 밀착형 공약을 중심으로 각 정당 후보와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부각하며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종 변경을 확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시장 내 원활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보궐선거가 대통령 탄핵 이후 지역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어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에서 책임자 처벌 등의 표현을 하면 되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유권자의 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진 촛불 집회. 광장에서는 책임자 처벌이나 탄핵 반대 정당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탄핵 선고 시점 이후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선거 기간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표현을 금지하는 선거법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했던 시민단체 회원 2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선거 관련 각종 시국 강연회나 연설 등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당장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세월호 참사 3주기 집회 때 시민들은 참사 책임자 처벌 같은 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도 좀 너무 위배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묶어 놓으면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보다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유권자의 입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 중심의 선거법이 여전히 유지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사례에 비춰볼 때는 한국 사례가 조금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히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6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과 대구 경북 야생동물연합 등 대구 7개 단체로 구성된 앞산 803 막개발 저지 대책위원회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03 구름다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804는 자연 그대로가 아름답고 보존해야 할 유산인데도 대구시가 140억 원을 들여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 생태계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무 시간과 장소를 일하는 사람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 근무 제도가 지난해 도입됐는데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가 파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도희영 씨는 출근 시간을 10시로 조정한 뒤 아침 시간에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근로시간만 채우면 근무 시간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가능해진 일입니다. 아기를 등교시켜놓고 못다한 집안일을 해놓고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롭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에서 일하는 최춘환 씨의 출근 시간은 9시 반입니다. 출근길 정체를 피할 수 있어 만족감이 큽니다. 아침에 헬스를 다니고 있는데 복잡한 출근 시간을 피해 여유롭게 출근하여 바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파격적입니다. 시차 근무와 재택 근무 등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하고 원격 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택권을 줌으로써 근로자가 업무 집중도를 높여서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되는데 고용안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최신 건축 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17회 대구 건축 박람회가 대구시와 대구문화방송 공동 주최로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나흘 동안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최신 친환경 건축 자재와 전원주택, 디지털 홈기기, 가구, 인테리어 등 건축 관련 300개 업체가 참가해 현대 건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3월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시청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 예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